당연히 질 것이라 생각했던 하위팀이 상위팀을 이기는 일. 모든 프로스포츠에서는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합니다. 스포츠에서의 업셋은 특히 구기 종목에서 바로 이 포스트 시즌에 치러지는 경기에 해당되는 용어인데요. 승자에겐 환희에 찬 짜릿함을, 패자에겐 창피함과 절망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업셋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NBA 역사상 가장 황당했던 업셋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8-89 시즌의 시카고 불스는 왕조건설 이전 미연의 대기로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같은 젊은 팀이었는데요. 아마도 불스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팀은 배드보이즈로 불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킹콩 센터 패트릭 유잉이 이끄는 뉴욕 닉스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사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만큼 불스를 철천지 왼수로 생각하는 팀도 드물 겁니다. 클리블랜드는 시카고와 마이클 조던 시대에 총 4번 만나 모두 패배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 88-89 시즌에는 6번의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모두 불스를 제압하며 결의를 다졌고 언론에서조차 불스의 탈락을 점치며 조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최종 5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시리즈는 마이클 조던의 일명 더샷으로 극적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I mean, I can't really sit here and tell you it felt like I was going to make the shot. And when it went in, I mean, that's probably the most energetic I've ever been, hitting one shot that I can remember. 조던은 훗날 이 시리즈를 두고 시카고 홈팬을 비롯한 언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것을 달성하자 너무도 기뻤다며 조던의 세레머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NBA 역사상 가장 황당한 업셋들 10위는 6전 전패의 열세를 뒤엎은 시카고 불스였습니다. 어느덧 부록이 가까워진 르브론 제임스의 최고 전성기를 꼽는다면 첫 우승과 두 번째 우승을 안겨준 마이애미 히트 시절이 가장 많이 거론될 텐데요. 신체 능력이 최절정이었던 시절은 아마도 클리블랜드 일기 시절 중에서도 2009년과 2010년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2009 시즌은 르브론 개인뿐만 아니라 팀 클리블랜드가 리그 전체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우승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정규 시즌 1위는 르브론의 하드캐리로 가능했던 일이었기에 팬들은 플레이오프에서 오하이오의 영웅 르브론이 기사단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옵션인 모 윌리엄스의 영입은 보름방과 경기 운영의 부담으로부터 르브론을 해방시켜 주었고 공수에서 집중력이 배가 된 르브론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41번의 홈경기에서 무려 39승을 거둔 클리블랜드는 안방에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가며 홈 4연승 포함 8연승으로 컨퍼런스 결승까지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반면 올랜도는 직전 시리즈에서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와 7차전까지 가는 혈투를 펼치며 많은 체력을 소모한 상태였는데요. 1차전은 접전 끝에 라샤드 루이스의 극적인 결승 3점 슛으로 올랜도가 가져가며 클리블랜드는 플레이오프 들어 첫 홈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절치부심으로 맞이한 2차전 역시 경기 종료 1초를 남겨두고 2점 차로 뒤지며 패색이 치솟았는데요. 인바운드 패스를 성공적으로 건네받은 르브론은 키도 턱콜로의 끈질긴 컨테스트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페이더웨이 3점슛을 성공시키며 커리어에 영원히 기억될 명장면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올랜도의 전력은 예상 밖으로 단단했습니다. 드와이트 하워드의 강력한 포스트 장악 능력에 양궁 부대로 불린 화려한 3점 슈터들의 지원 사격이 더해졌고 클리블랜드는 원정에서 치러진 3차전과 4차전을 모두 내주며 1승 3패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팀을 구해낸 것은 르브론이었습니다. 5차전에서 37점 14리바운드 12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르브론은 몸을 아끼지 않고 무려 19개의 자유투를 얻어내며 투지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6차전 플레이오프 내내 괴물같은 화력을 선보인 르브론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성가대 소년 하워드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40득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정규 시즌 1위 클리블랜드를 우승팀으로 예상했던 언론 매체들과 코비와 르브론의 환상적인 파이널 매치를 기대했던 팬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며 결과를 아쉬워했었는데요.
클리블랜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르브론의 건강과 얇은 뎁스의 로스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에 개인적으로는 업셋이라기보다 올랜도 역시 승리 자격이 충분했던 전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9 시즌의 클리블랜드는 66승이나 거두며 기세가 대단했고 기량이 정점에 다다른 르브론과 황혼기에 접어드는 코비와의 매치업을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에 올랜도가 언더독이 아닌 악역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킹 르브론 제임스를 꺾은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의 스토리를 9위로 뽑아봤습니다. Maybach music. 2010 11 파이널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시리즈였습니다. 일명 디시전 쇼를 펼치며 클리블랜드를 떠난 르브론 제임스가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와 함께 빅3를 결성하면서 첫 번째 시즌에 곧바로 파이널행 티켓을 거머쥐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배신자 이미지의 이적 과정과 페이커스로 인한 삼총사 결성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느낀 일부 팬들의 분노와 과연 르브론이 생애 첫 번째 우승 반지를 삘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5년 전 웨이드와 샤키로닐 콤비에게 분패했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였습니다. 마이애미는 데릭 로즈가 이끄는 시카고 불스에 컨퍼런스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막강한 전력으로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고 우수한 정규 시즌 성적을 남긴 댈러스 매버릭스는 노세한 라인업과 상대적으로 아쉬운 전력차를 이유로 NBA 전문가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마이애미와 상대하기 이전에 그 누구도 댈러스가 디펜딩 챔피언 LA 레이커스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젊은 피 오클라호마 썬더를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댈러스가 파이널에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의 전문가 22인 중 15명이 우승은 마이애미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야말로 댈러스는 언더독으로 치부됐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4승 2패로 댈러스의 우승이었습니다. 르브론은 귀신에 쓰인 듯 시리즈 내내 부진을 면치 못했고 특히 4쿼터 클러치 타임에는 민폐남으로 전락하면서 수많은 팬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특히 4차전부터 고열과 독감으로 최악의 컨디션이었던 노비츠키를 두고 웨이드와 함께 기침하는 흉내를 내며 조롱했고 이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남기며 전세계 팬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죠. 노비츠키는 후에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공식 석상에서 애들 장난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경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5년 뒤 파이널 무대에서 악동 드레이먼드 그린은 기침 퍼포먼스를 재현하면서 르브론의 신경을 긁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첫 해 우승 실패와 함께 르브론 커리어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1차전은 마이애미의 빅3가 65점을 합작하며 27점으로 홀로 분전한 노비츠키의 댈러스를 격파했지만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인 2차전에서 경기 종료 3.6초를 남겨두고 극적인 역전 레이업슛을 성공시킨 노비츠키가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었습니다. 노비츠키의 활약은 매경기 눈부셨지만 마이애미의 빅3 역시 재능의 합으로 맞서며 시리즈의 향방은 안개 속으로 흘러가게 됐고 승부의 분수령은 5차전에서 갈리게 됩니다. 포롤단신 에이스롤을 수행하던 노비츠키는 모처럼 노장 제이슨 키드와 제이슨 테리, JJ 바레아로 이어지는 가드들이 무려 10개의 3점슛을 지원하면서 힘을 얻었고 타이슨 챈들러도 모처럼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공수에서 활약을 뽐냈습니다. 탈락 위기에 몰린 마이애미는 최종 6차전에서 무진한 르브론 대신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해냈던 드웨인 웨이드마저 부진하며 동력을 잃었고 반면 댈러스의 식스맨 제이슨 테리는 18개의 슛을 허공에 날린 노비츠키의 부진함을 완벽하게 메우며 창단 첫 우승에 일조하게 됩니다. 파이널 MVP에 선정된 노비츠키의 활약은 그야말로 무결점에 가까웠는데요. 특히 시리즈 4쿼터 총득점이 무려 62점에 달했고 이는 르브론과 웨이드의 4쿼터 총득점의 합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시리즈에서 얻은 총 46개의 자유투 중 고열 증세로 위기를 맞이했던 4차전에서 단 한 개만 놓치며 최고의 집중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외면받은 댈러스 매버릭스와 슈퍼팀이라 명명된 히트의 빅3 간의 대결은 언더독의 반란으로 종지부를 찍었고 노비츠키와 댈러스의 역사에 분명 큰 획을 그었습니다. Maybach music. NBA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구단은 총 17차례 정상에 오른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이 17번의 우승 중 무려 11번의 우승에 연관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전설적인 센터 빌 러셀입니다. 러셀은 NBA 초대 포인트 가드 스타였던 밥 쿠지, 그리고 명장 레드 아우백 감독과 함께 5, 60년대를 아우르는 왕조건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러셀은 1957년 데뷔하자마자 보스턴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1959년을 시작으로 1966년까지 무려 8년 연속 우승한 데 이어 1968년과 1969년에도 정상에 오르며 총 11번의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1968년과 1969년에는 선수 겸 감독인 플레인 코치로 우승했고, 이는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1969년 파이널은 위대한 보스턴 왕조가 약팀의 입장에서 거둔 위대한 우승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명장 레드 아벡과 최고의 미남가드였던 바쿠지, 슈팅머신 빌 샤먼이 은퇴했고, 평균 나이 33세로 보스턴은 리그에서 가장 늙은 할아버지 팀이었습니다. 감독이자 주장이었던 러셀은 경기당 19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수비에서는 여전한 존재감을 발휘했지만, 득점은 생애 처음으로 10점 아래로 떨어지며 황혼기가 지났고 팀은 정규 시즌에서 34번이나 패배하며 턱걸이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하게 됩니다. 반면 라이벌 LA 레이커스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센터 윌티 체인벌린을 헐값으로 트레이드해오며 원조 슈퍼팀을 구성하며 셀틱스를 박살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운명은 이 두 팀을 다시 한번 결승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자 시리즈의 양상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체인벌린은 강력한 파워로 37살의 러셀을 압도했고, 당시 역사상 최고의 슈팅가드로 꼽히던 제리 웨스트와 스코어링 머신이었던 엘진 베일러의 파상 공세에 셀틱스의 늙은 백코트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1차전과 2차전을 대승으로 이끈 레이커스는 의기양양했지만 3차전과 홈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반등을 노린 셀틱스는 4차전 버저비터로 부활의 서곡을 알리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맞이하게 된 7차전을 앞두고 레이커스는 마치 우승이 확정된 것 마냥 모든 준비를 마쳤었는데요. 레이커스의 구단주였던 잭 켄트쿠크는 당시 홈구장이었던 포럼의 의자에서 축포가 터지고 천장에서는 풍선이 떨어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레이커스의 로컬 해설자였던 치컨에게는 레이커스 빅3의 인터뷰 순서까지 미리 정해두며 셀틱스의 우승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러셀은 레이커스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며 힘주어 말했고, 풍선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참 볼만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종전답게 양팀은 대혈전을 벌였고, 거친 몸싸움으로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 안방 불패를 이어간 레이커스의 리드가 계속됐지만 종료 6분여 전 체인벌린이 발목 부상으로 승리의 여신은 셀틱스 쪽으로 미소를 띄우게 됩니다. 체인벌린의 공백을 틈타 보스턴은 러셀의 리바운드 단속과 연속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수차례 자유투를 흘리며 자멸한 레이커스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셀틱스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주고 맙니다. 한편 파이널 MVP는 준우승팀인 레이커스의 에이스 제리 웨스트에게 돌아갔는데요. 준우승팀에서 파이널 MVP가 배출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1998 시즌 기아자동차의 허재 선수가 받은 것이 유일합니다. 러셀은 11번째 우승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고, 감독 자리 역시 내려놓았는데요. 러셀은 13번의 시즌을 오직 보스턴에서만 헌신하며 위대한 승리자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업셋 7위의 주인공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Maybach music. 6위는 2016년 클리블랜드시 역사상 최초의 프로스포츠 우승 이야기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카이리 어빙, 케빈 러브를 앞세운 빅3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스플래시 브라더스를 앞세워 깊이 있는 로스터를 보유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각 컨퍼런스 최고의 팀이었는데요. 클리블랜드의 우승이 업셋으로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먼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5-16 시즌에서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카고 불스의 72승을 넘어 73승으로 신기록을 작성하며 역사적인 시즌을 보냈는데요. 라인업에서는 직전 시즌과 큰 변화가 없었지만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위력은 한층 배가 되었고, 특히 NBA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 MVP를 수상한 스테판 커리의 마법 같은 활약은 전세계 팬들을 홀렸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 단 9패만을 기록한 워리어스의 파이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죠. 반면 클리블랜드는 2년 연속 파이널에 안착하긴 했지만 직전 시즌 파이널에서 부상으로 장기 결장한 카이리 어빙이 좀처럼 경기 감각을 찾지 못했고, 올스타 포워드 케빈 러브 역시 팀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며 연일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시즌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특히 클리블랜드 홈에서 치러진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골든 스테이트가 무려 34점 차 대승을 거둔 것을 기점으로 동부 컨퍼런스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 블랙 감독을 경질하며 신인 감독 타이런 루로 교체를 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클리블랜드는 플레이오프 들어 점차 합이 맞아가며 무르익은 전력을 과시 단 2패만을 기록하며 무난하게 파이널에 입성합니다. 반면 워리어스는 1패씩만을 기록하며 프리패스한 1, 2라운드에 이어 마주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7차전까지 가는 대접전으로 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는데요. 특히 1승 3패로 엘리미네이션 위기에 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챔피언 DNA로 극복하며 저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운명의 파이널 1차전, 클리블랜드는 스플래시 브라더스를 꽁꽁 묶으며 워리어스를 압박했지만 최고 수훈 선수로 뽑힌 숀 리빙스턴의 미드레인지 폭격과 전년도 파이널 MVP 안드레 이고달라의 전방의 활약에 무너지며 기선 제압에 실패했는데요. 2차전 역시 최악의 경기력으로 승리를 내주었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클리블랜드로 향해야 했습니다. 2연패가 독이 되었는지 3차전은 일방적인 대승으로 클리블랜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주전 파워포워드인 케빈 러브의 결장 속에서 거둔 값진 승리였고 에너지 레벨이 폭발하며 처져있던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데에서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스테판 커리는 2쿼터가 돼서야 첫 득점을 올리는 등 최악의 부진을 보이며 지난 시즌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 했는데요. 절치부심 열린 4차전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보란듯이 부활하며 워리어스의 세 번째 승리를 책임졌습니다. 일방적인 경기가 지속된 3경기에 비해 4차전은 접전 양상을 띄었는데 르브론과 그린은 거친 몸싸움으로 시종일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적극적인 홈 어드밴티지에도 불구하고 세깅 디펜스를 필두로 르브론을 잘 통제한 이고달라의 멋진 수비에 맥없이 무너지며 엘리미네이션 위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NBA 파이널 역사상 1승 3패를 뒤집은 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우승 확률은 0%였다는 얘기죠. 한 줄기의 희망도 없어 보였던 클리블랜드는 5차전을 앞두고 한 가지 호재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드레이먼드 그린의 징계입니다. 사무국은 4차전에서 벌어진 르브론과 그린의 몸싸움을 리뷰한 결과 그린에게 플래그런트 파울을 부과하였는데 그린의 플레이오프 그랜트 파울 누적 횟수가 4개가 되며 5차전 결장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나비 효과가 되어 즉각 시리즈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5차전에서 르브론과 어빙은 너 한 번 나 한 번의 르빙 무쌍을 찍으며 워리어스를 폭격했고 NBA 파이널 역사상 단 3번뿐인 한 팀 40득점 선수 2명을 배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워리어스는 그린의 결장으로 전력 손실을 입은 데 이어 팀 시그니처 전술인 엘리베이터 스크린의 중심 앤드류 보건마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며 2년 연속 우승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기세가 완전히 살아난 클리블랜드는 6차전에서도 매서운 화력을 뿜어댔는데요. 1쿼터에서 워리어스를 단 11점으로 묶은 클리블랜드는 경기 종료 부저가 울릴 때까지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으며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간판 스타 커리가 30점을 뽑아주며 체면 치레를 했으나 돌아온 그린은 이전의 모습을 감추었고 설상가상 식스맨 이거달라마저 등부상으로 조기 퇴근하며 우울한 흐름이 지속되는 워리어스였습니다. 0%에 수렴하는 1승 3패 팀의 우승 가능성은 조금씩 커져만 갔고 그럼에도 워리어스는 자신만만해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워리어스는 해당 시즌에서 단 한 번도 3연패를 당한 적이 없고 특히 홈에서는 2연패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역사상 홈에서 치러진 7차전의 우승 확률은 15승 3패로 굉장히 높았기에 이러한 산술적 예측들은 여전히 워리어스의 우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7차전, 양팀의 대들보인 르브론과 커리가 나란히 야투부진에 빠진 사이 어빙과 그린이 눈부신 화력으로 전반전을 이끌었는데요. 후반 들어 양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승부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2분여 전 워리어스의 이고달라는 팽팽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 속공 찬스를 맞이했지만 이때 르브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더 블락으로 불리는 이 슈퍼 세이브는 우주의 모든 기운을 클리블랜드로 모아주었고 마지막 작전 타임을 부르게 됩니다. 커리와 대치한 어빙은 면전에 두고 말도 안 되는 3점슛을 꽂았고 결국 클리블랜드는 52년 만에 고향 땅의 첫 메이저 스포츠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게 됩니다.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시리즈가 진행되며 클리블랜드의 우승을 점친 이는 거의 없었는데요. 언더독 같지 않았던 언더독 클리블랜드의 감동적인 2016 시즌 우승을 NBA 역사상 최고의 업셋 6위로 뽑아왔습니다. Made that music.
NBA는 슈퍼스타들이 다수 모여 대권을 노리는 이른바 슈퍼팀이 존재해 왔는데요. 지난 2004년 LA 레이커스는 슈퍼팀을 넘어선 판타스틱 4 혹은 명예의 전당 4인을 뜻하는 전당포를 결성하며 직전 시즌 4강 탈락과 함께 날아간 4연속 우승의 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현재 팀 덩컨이 차지하고 있는 역대 파워포워드 넘버원 자리는 당시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유타 재즈의 칼 말론이 거론되던 시절이었는데요. 원클럽맨이던 말론은 영혼의 단짝 스탁턴이 은퇴하며 곧바로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었고 FA를 통해 올해의 수비형 출신인 게리 페이튼을 영입하며 충격적인 오프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임밸류로 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지만 당시 말론의 나이는 40살, 페이튼은 35살로 언제 은퇴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커리어 황혼기였고 우승반지에 목말랐던 이 두 도전들을 비난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 칼 말론, 게리 페이튼, 레이커스의 우승을 의심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먼저 멤버들의 잦은 결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합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죠. 코비는 사생활 문제로 법정을 드나들었고 철인이라 불렸던 말론은 커리어 처음으로 40경기 이상 결장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또한 팀플레이를 골자로 희생과 화합을 중요시했던 필 잭슨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펜스 전술은 늘 에이스였던 페이튼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재능을 앞세워 컨퍼런스 3위, 전체 4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한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야오밍이 이끄는 휴스턴 로켓츠를 4승 1패로 격파하며 무사히 첫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컨퍼런스 준결승은 전년도 레이커스의 4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였는데요. 혈육의 부담이 컸던 탓이었을까요? 레이커스는 원정에서 시작한 첫 두 경기를 모두 내주며 다시 한번 악몽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출신의 특급 가드 토니 파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한 레이커스는 3차전과 4차전에서 파커를 봉쇄하며 시리즈를 동률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5차전은 국내 커뮤니티에서 어부샷이라 불리던 피셔의 0.4초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탄생했는데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이 경기의 백미는 마지막 10초였습니다. 1점 차로 뒤지고 있던 스퍼스는 덩컨이 컨트롤 타워를 맡으며 골밑으로 돌진하는 지노빌리에게 컷패스를 노렸지만 지노빌리의 마크였던 코비가 악착같이 따라붙으며 볼 투입이 무산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3초 남짓. 결국 덩컨은 샤킬 오닐의 적극적인 수비와 훌륭한 슛 컨테스트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페이더웨이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포커페이스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렉 포포비치 감독조차도 놀란 표정으로 기쁨을 표현했고 필 잭슨 감독은 다급하게 작전 타임을 주문하며 회색이 짙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0.4초. 판타스틱4의 수비가 집중된 사이 레이커스에서만 8번째 시즌을 보낸 데릭 피셔가 빈틈을 노리며 거의 토스하듯 슛을 날려봅니다. 이 슛에 충격이 컸던 탓이었는지 2연승으로 시리즈를 시작한 스퍼스는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하며 연속 우승의 꿈을 날려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컨퍼런스 결승에 안착한 레이커스는 그의 서부 1위에 오른 미네소타 팀버울브즈를 만나게 됩니다. 미네소타는 MVP 케빈 가넷을 필두로 악동 라트레스 프리웰, 미난가드 샘 카셀을 내세운 빅3로 승승장구했었는데요. 5차전부터 부상과 컨디션 저하를 이유로 결정한 카셀의 공백과 경험 부족 등의 여파로 시리즈는 단 6게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운명의 최종 NBA 파이널, 창과 방패의 대결을 불리게 된 파이널의 결과는 섣불리 예상되어졌었는데요. 도박사들과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레이커스의 전설적인 우승을 예견하며 입방아를 찧었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결승전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1차전은 오닐과 코비가 각각 34점과 25점을 보태며 분전했지만 말론과 페이튼이 도합 7점에 그치는 극도의 얕은 한 조에 허덕이며 시리즈 첫 승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비록 첫 경기였고 한 경기였지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전방위에서 레이커스를 압박하며 험난한 시리즈가 될 것을 예고했는데요. 골밑의 수호자 베날러스와 터프가이 라시도 월라스는 레이커스의 골밑을 괴롭혔고 끈적한 퍼라미터 수비를 선보인 테이션 프린스 앞에서 코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특히 페이튼은 정규 시즌의 모든 기록이 반토막이 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차전에서 극적인 3점 슛으로 팀을 구해낸 코비의 활약으로 레이커스는 귀중한 1승을 챙겼지만 이것이 마지막 승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스톤스는 말 그대로 방패로 창을 두드려 패며 80년대 후반 NBA판을 주름잡았던 선배 배드보이즈의 명성을 이어가며 14년 만에 달콤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당시 레이커스와 피스톤스의 도박 배당률은 2시즌 전에 스윕으로 끝난 레이커스와 네츠의 배당률과 거의 비슷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피스톤스의 입장은 언더독에 가까웠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피스톤스는 명장 레리 브란의 지휘 아래 이타적인 시스템 농구와 끈끈한 수비까지 더해지며 스타 플레이어 없는 우승팀으로 진정한 팀 스포츠의 진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가올 명예의 전당 2패가 확정된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총 4인의 2패자가 포진해 있던 초호화 군단 레이커스의 허망한 말로를 5위로 꼽아보았습니다. Maybach music. 농구 마니아라면 놓칠 수 없는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한 장면입니다. 극단적 공격 몰빵 농구와 신바람 농구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2006-2007 시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두고 국내에서는 풍전 스테이트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든 스테이트가 2007년 플레이오프에 오르기까지 무려 12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2006-2007 시즌 댈러스 매버릭스는 창단 이래 최고의 페이스로 67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해내며 정규 시즌 1위에 등극했었는데요. 우승 꿈에 부푼 댈러스의 플레이오프 첫 상대는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습니다. 정규 시즌 상대 전적만 보면 분명 워리어스는 매버릭스의 천적이 분명했지만 객관적 지표와 데이터의 우승 나침반은 매버릭스에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뚜껑이 열리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란을 선봉에선 베런 데이비스는 1차전에서 3쿼터에만 무려 19점을 폭발시키며 기선제압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속공 득점 1위였던 골든 스테이트는 시리즈 내내 25점 이상을 뽑아내며 득점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했는데요. 리그 하위권에 랭크되며 약점으로 지정받았던 팀 수비까지 개선되어 버리며 댈러스의 슈팅은 림을 외면했습니다. 반면 골든 스테이트는 데이비스를 필두로 캡틴 스티븐 잭슨, 슬램덩크 챔피언 제이슨 리처드슨의 화력이 폭발했고 댈러스의 에이스인 덩 노비츠키는 3할 때의 필드골 성공률과 평균 득점에서도 20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하며 MVP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돈 넬슨 감독은 미스매치를 감수하며 스티븐 잭슨을 노비츠키의 전담 수비수로 붙였는데 노비츠키는 외곽 일변도의 소심한 공격으로 일관하며 자멸했고 택배 MVP라는 조롱까지 받으며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역사상 8번 시드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1번 시드 팀 중 최고의 승률을 기록했던 댈러스의 흑역사, NBA 역사상 가장 황당한 업셋 4위로 뽑아봤습니다. Maybach music.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떠난 93-94 시즌의 NBA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했던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었습니다. 반면에 힘겹게 플레이오프 막차에 탑승한 덴버 너게츠는 첫 라운드에서 시애틀을 만나는 불운을 겪게 되었고 그 누구도 덴버가 시애틀을 이길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5판 3선승제로 치러졌던 양팀의 경기는 적어도 2차전이 끝날 때까지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덴버의 댄 아이슬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들은 잃을 것이 없다며 젊은 선수들의 경험치를 쌓는 데 의의를 두겠다고 말했는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였을까요? 덴버는 3차전을 17점 차로 대파하며 승전보를 울린 데 이어 4차전마저 승리로 이끌면서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치러진 41번의 홈경기에서 무려 37번의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앞선 1, 2차전의 홈경기 역시 무패였기 때문이었죠. 시애틀은 전면 강압 수비로 덴버를 압박하며 몸부림쳤지만 무톰보와 브라이언 윌리엄스, 라폰소 앨리스를 앞세운 덴버의 골밑 공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샤플락의 대가 무톰보가 지킨 덴버 수비진은 견고했습니다. 시애틀의 켄달 길이 종료직전 팀을 구해냈지만 연장 격전 끝에 우승팀은 결국 덴버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무톰보는 볼을 잡고 코트에 놓으며 승리를 자축했는데요. 이 장면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변과 업셋을 가장 잘 함축시킨 모습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Maybach music. 8번 시드로 파이널까지 진출한 팀은 NBA 역사상 단 한 팀뿐입니다.
직장표세로 어수선하게 시작됐던 지난 98-99 시즌 뉴욕 닉스는 코트 안팎에서의 기행으로 악명을 떨쳤던 라테르 스프리어가 수비형 빅맨 유망주였던 마커스 캠비를 토론토로부터 영입하며 몰락한 브루스 왕조의 왕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심장이었던 두목 패트릭 ewing과 올스타 가드 스프리웰의 잦은 부상 이탈로 전력 손실을 입으면서 새로운 멤버들의 합을 맞출 시간이 부족해졌고 결국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최종 성적은 컨퍼런스 8위로 플레이오프 턱걸이였죠. 하지만 닉스는 1라운드부터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라이벌 마이애미 히트는 직전 시즌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를 컨퍼런스 결승에서 2번이나 이긴 막강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컨퍼런스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년간 뉴욕의 수장이었던 코트의 알파치노 펠라일리 감독이 적으로 돌아섰고 명문 센터의 요란과도 같았던 조지타운대의 선후배 유인과 알론조 모닝의 맞대결 등 이 시리즈는 대중들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으로 옥신각신하던 양팀의 운명은 뉴욕 닉스의 앨런 휴스턴 손에 의해 결정지어졌는데요. 이 결승슛은 NBA 업셋과 플레이오프 명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입으로 싱겁게 끝나버린 2라운드를 거쳐 승승장구하던 닉스는 컨퍼런스 결승에서 또 하나의 오랜 라이벌 인디애나와 마주하며 운명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2차전에서 뉴욕의 심장과도 같은 ewing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1승 1패의 시리즈는 암울해지게 됩니다. ewing의 뼈아픈 부재 속에 치러진 운명의 3차전은 뉴욕 닉스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경기로 기억되는데요. 경기 종료가 10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88대 91로 3점 뒤진 뉴욕은 팀의 주포 앨런 휴스턴을 위한 작전을 준비했지만 인디애나의 적극적인 수비로 무산되며 공은 힘겹게 레리 존슨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치 파워포워드였던 레리 존슨은 잽 스텝 후 수비수였던 안토니오 데이비스의 파울을 얻어내며 3점 슛을 성공시켰는데요. 이 환상적인 플레이로 뉴욕의 홈구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광란의 도가니로 변신합니다. 레리 존슨은 자신의 별명인 빅 L 제스처로 4점 플레이에 대한 기쁨의 세레머니를 펼쳤고 뉴욕은 2승 1패로 시리즈를 리드하게 됩니다. 4차전과 5차전을 사이좋게 나눠 가진 양팀은 6차전에 돌입하였는데 인생 경기를 펼친 앨런 휴스턴의 활약으로 뉴욕의 극적인 파이널 진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인디애나와의 최종전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던 레리 존슨의 시즌아웃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은 주전 빅맨들을 모두 잃은 채 파이널에 임해야 했는데요. 결과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샌안토니오의 압승이었습니다. 2년차 팀 덩컨은 ewing과 존슨이 없는 뉴욕의 골밑을 유린하며 파이널 MVP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뉴욕은 트윈테러 스프리엘 휴스턴 콤비가 분전했지만 5번의 파이널 경기 동안 뉴욕은 단 9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데 그치며 블루를 3패해야 했죠.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1999 시즌의 뉴욕은 NBA 역사상 파이널에 진출한 유일한 8번 시드 팀으로 이름을 남겼고 끈끈한 투지와 열정을 모토로 하는 팀클라다운 플레이로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준 해로 기억될 겁니다. Maybach music. NBA 역사상 최고의 신데렐라 팀은 어디일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팀들도 분명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으며 감동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마도 이 팀에 비할 바는 못 될 겁니다.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고의 업셋 1위, 바로 1994-95 시즌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휴스턴은 NBA 역사상 홈코트 어드밴티지 없이 우승을 차지한 유일한 팀으로 남아있는데요. 사실 휴스턴은 직전 시즌은 1993-94 시즌 우승팀으로 디펜딩 챔피언의 입장으로 새 시즌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부상 이슈와 주전 슈팅가드였던 버논 맥스웰의 엽기적인 관중 폭력 사건으로 팀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구단은 트레이드 칼자루를 꺼내들며 분위기 쇄신을 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이후 무려 12년 만에 재회한 올라주원과 드렉슬러 콤비의 결성에도 불구하고 팀 전력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우려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휴스턴은 정규 시즌에서 무려 35패나 기록하며 6번 시드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플레이오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질비했었는데요. 그의 MVP 데이빗 로빈슨이 이끄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비롯하여 다이나믹 듀오 숀 캠프와 게리 페이튼의 콤비가 이끌던 시애틀 슈퍼소닉스, 그리고 코트의 악동 찰스 바클리가 이끌던 피닉스 선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역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올랜도 매직이 창단 6년 만에 대권 도전에 나섰고 전통의 강호 뉴욕과 인디애나,
그리고 돌아온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 존재 역시 껄끄럽기만 했습니다. 때문에 휴스턴의 리피드 우승을 점치는 전문가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팬들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난 유타 재즈는 리그 전체 3위로 NBA 최강의 콤비로 꼽히는 메일맨 칼말론과 어시스트왕 존 스타턴을 필두로 우승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5선 3선 승제로 펼쳐졌던 당시 1라운드는 5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치열한 시리즈로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주원과 드렉슬러 콤비는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펼쳤고 모두의 예상을 비우는 첫 번째 업셋으로 역사적인 플레이오프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펼쳐진 리그 3위 피닉스 선즈와의 시리즈 역시 7차전까지 가는 명승부전이 펼쳐졌는데요. 시리즈의 시작은 피닉스의 처절한 복수극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피닉스는 직전 시즌인 93-94 시즌에서 3승 4패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고 홈 2경기와 4차전 원정 경기마저 휩쓸며 3승 1패의 압도적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설상가상 5차전에서 건강 이상으로 드렉슬러가 결장하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된 휴스턴은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연장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두며 기세를 몰아 6차전마저 접수하게 됩니다. 피닉스의 홈구장이었던 아메리카 웨스트 아레나의 폭발적인 응원 속에 시작된 7차전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었는데요. 113대 100이다. 일명 죽음의 키스로 불린 엘리의 결승슛 세레머니는 오늘날까지 바클리를 울린 3대 3점 슛 하나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1승 3패의 상황을 뒤집는 일명 리버스 스윕이 몇 차례 나오긴 했으나 당시만 해도 NBA 역사상 단 4번뿐인 진기한 기록이었는데요. 휴스턴은 14년 만에 엘리미네이션 위기를 극복한 5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승리 뒷범도 잠시 1라운드와 2라운드 모두 최종전까지 가며 조합 12경기를 치른 휴스턴에게는 숨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휴식은 단 하루였고 곧바로 샌안토니오의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모두가 이변은 여기까지라 떠들었고 리그 전체 1위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MVP 시상식을 마친 데이빗 로빈슨의 승리를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 모든 리그 관계자와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올라주어는 하킴 스쿨의 모든 기술들을 집대성하듯 화려한 원맨쇼를 펼쳤고 불과 조금 전에 MVP를 수상한 제독 로빈슨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맙니다. 특히 올라주원의 전매 특허인 드림 쉐이크로 로빈슨을 농락한 장면은 이 시리즈 최고의 백미였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주원을 막으려던 샌안토니의 수비는 무위로 그쳤고 올라주원은 센터의 기술뿐만 아니라 농구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술을 선보이며 그야말로 샌안토니오의 수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로빈슨의 프론트코트 파트너였던 데니스 로드맨은 훗날 자서전을 통해서 MVP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고 더블팀을 제안하는 나약한 모습이 보기 싫었다며 로빈슨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올라주어는 그 누가 와도 제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가까스로 파이널에 안착한 휴스턴이 한숨 돌리는 사이 동부 컨퍼런스의 올랜도 매직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인디애나와 7차전을 치르긴 했지만 앞선 보스턴 셀틱스와 시카고 불스와의 시리즈를 비교적 순탄하게 패스하며 그래도 휴스턴보다 많은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올랜도는 주축 선수인 샤킬 오닐과 페니 하더웨이가 20대 초반으로 젊고 힘이 넘쳤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랜도 매직의 우위를 점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무려 황제 마이클 조던의 불스를 물리치고 온 터라 올랜도의 상승세를 높이 샀습니다. 훗날 샤킬 오닐은 우리는 너무 어렵고 오만했다. 이미 우승을 결정지은 것 마냥 파티를 열었고 휴스턴은 안중에도 없었다. 선수들은 여자들을 파티에 불렀고 나 역시 컨퍼런스 챔피언에 오른 것을 축하하며 파이널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당시의 분위기를 회상했는데요. 자만심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올랜도는 1차전에서 한때 20점 차로 앞서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현재 TNT의 애널리스트로 활약 중인 케니 스미스가 당시 NBA 결승전 신기록인 7개의 3점 슛을 적중시키며 승부의 추는 서서히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의 원흉은 닉 앤더슨으로 앤더슨은 경기 종료를 앞두고 계속되는 휴스턴의 파울 작전으로 자유투 라인에 섰으나 무려 4연속 실패라는 믿을 수 없는 실수로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앤더슨의 자유투가 모두 빗나가자 연장의 티켓의 기회를 잡은 휴스턴은 케니 스미스가 환상적인 3점 슛으로 팀을 구하며 기사회생하게 되는데요. 연장 종료 직전 동점 상황에서 드렉슬러가 샤킬 오닐을 상대로 전매 특허인 핑거롤을 날렸지만 림을 외면했고 올라주어는 곧바로 티빈을 성공시키며 길었던 전초전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20점 차 리드를 날리며 역전패한 올랜도는 쉽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2차전은 식스맨 샘 카셀이 커리어 하이인 31점을 폭격하며 새로운 엑스팩터로 떠올랐고 오닐과 페니가 무려 65점을 합작하며 추격 의지를 불태웠지만 후반전에는 23점을 기록한 드레슬러가 찬물을 끼얹으며 원정 2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수입의 기대감이 증폭된 가운데 맞이한 3차전의 영웅은 로버트 올이었습니다. 훗날 큰 무대에서 수차례 클러치 3점을 꼽으며 빅샷 로비라는 별명을 얻은 오리는 한 점 차의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가던 종료 14초 전 승부의 쐐기를 박는 3점 슛을 꽂으며 올랜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최종 4차전에서 올랜도는 수입을 면하기 위한 몸부림을 펼쳤지만 휴스턴의 우승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고 경기 종료 직전 베이스라인에서 올라주원의 쐐기 3점포가 터지자 올랜도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쓸쓸히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험난했던 여정 끝에 맺은 결실이었기에 휴스턴의 루디 톰자노비치의 감독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Don't ever underestimate the heart of a champion. 휴스턴 로켓츠의 94-95 시즌 여정은 언더독 우승의 표본과도 같이 여겨지며 지금까지도 최고의 업셋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며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